자, 이중으로 격려된 등기의 효력, 그래서 이중으로 격려된 사항이 표시란이 이중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다든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게요. 표시가 이중으로 됐다. 자, 요게 나타나는 결과는요.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토지는 지금 7번지에 있는 토지를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신축한 날 7월 10일 날. 자, 1. 그래서 갑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합니다. 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 기분 되게 좋죠. 기분 되게 좋은 날이야. 근데 얘는 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7의 1번지 토지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7번지라고 얘기했죠. 7번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러 간 날 술 이만큼 먹고 갔어요. 아, 여기 7의 1번지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뭐 좀 말이 되지. 근데 얘는 7번지도 있고 7의 1번지 토지도 있어요. 그래. 근데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지가 소유자 맞죠? 지가 소유자 맞는데 7의 1번지 해야 되는데 술이 취해갖고 7만 쓰고 온 거야. 그럼 7의 1번, 7번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7의 1번지에 지금 건물이 지어졌다 그랬죠? 8월 1일 날, 8월 10일 날 가갖고 7의 1번지에 등기부 신청하니까 등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때 뭐라는가? 아하, 이게 내가 그날 술이 너무 많이 차갖고 등기하러 와갖고 술만 먹고 또 갔구나. 잠만 자다 갔구나. 그리고 제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갑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7의 1번지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건 제대로 보존 등기 된 거죠? 이건 실체와 부합돼요, 안 돼요? 이거는 실체와 부합하죠? 이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야, 이게. 아, 이 등기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7번지에 땅이 없는데 7번지에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돼 있다고, 이 건물 등기가 돼 있네. 그때 이제 알죠. 아하, 내가 그때 술이 너무 많이 차갖고 이게 다시 일을 못 썼구나. 그리고 이걸 바꿉니다. 이걸 경정한다 그래. 맞는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정 등기를 해서 7월 1일자로 7-1번지로 9월 1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실체하고 부합되고 이것도 실체하고 부합이 되죠. 이거 7번지일 때는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니까 무효 등기잖아요. 근데 이거 지웠죠? 지워갖고 새로 고쳤죠? 둘 다 실체와 부합이 된다. 우리 여태까지 얘기할 때 물권법에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일물일권주의가 부동산 등기법 쪽으로 가면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기록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종이가 등기 기록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부동산에 지금 뭐죠? 등기 기록이 2개 있죠? 그럼 어떤 등기가 옳은 등기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7번지에 대한 등기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등기죠. 그런데 7의 1번지 8월 10일자 등기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죠. 일단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었죠. 그럼 유효인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다 무효인 거예요. 등기부는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등기 기록은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 기록이 2개 생겼죠.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가 하나 있었죠. 이후에 실체와 부합시킨 등기마저도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 즉 일물일권주의에 반해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만 유효인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기억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중 하나가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실체와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공시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중 등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부동산 실체와 합치되는 등기만이 효력을 갖는데, 나중에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표시를 경정한 등기, 그럼 이중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경정하자마자. 이건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현재 저 부동산에는 등기 기록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체와 부합하도록 고치고 나니까 등기 기록이 2개 생겼죠? 그래도 이미 유효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존 등기, 이중 등기는요 전부 다 좀 잘 나오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자 여기도 지금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7월 1일. 그래서 1. 갑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또 가가지고 거기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하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세 번째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보니까 1부동산에는 등기 기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있어야 되죠. 1부동산에는 등기 기록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람 명의로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지금 2개가 생기죠. 그럼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죠? 7월 1일자 등기가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죠. 그럼 밑에 있는 등기들은요? 여기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도 싹 다 무효가 돼야 되겠죠. 이때는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에는 무조건 뭡니까?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이때 이 후등기에 터잡은 등기들이다라고 해서 지금 갑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은 등기들도 무효 등기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싹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갑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이거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작전을 썼을 때 이러는데 단순 착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단순 착오로 이렇게 그 등기관들이 부동산 실무하다 보면 옛날에는 등기부 띄워서 복사해주고 등기원부 복사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싸놔요. 이만큼. 그리고 퇴근 시간 끝나잖아요. 그럼 찾아가지고 갖다 꽂고 이럴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이만큼 싸놔. 이만큼 싸놨다가 퇴근할 때 가서 보면 주소별로 이렇게 저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소별로 이렇게 끼우는 거야. 이 주소 확인해서 이렇게 끼워. 근데 7번지에 끼워야 될 걸 9번지에 끼워 놓은 거지. 요게 7번지에 끼워 놓은 걸 9번지에 끼워 놓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7번지 걸 찾으려고 보니까 없네. 그런데 물어본다고. 지난번에 등기부 띄워간 거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그럼 지난번에 등기부 띄워간 거 있다 그래요. 보존 등기하면서. 그럼 그거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작성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작성해서 이제 7번지 칸에다 끼워놨겠죠. 끼워놓고 후에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막 이렇게 해준다고. 해주고 나서 이제 이게 2달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한 번씩 총렬을 한 번 해.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한 번 한다고. 주소 잘못 꽂힌 거. 그럼 찾아내잖아. 찾아내면 2개가 되죠. 이거는 등기관의 착오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요 권리들도 실체와 부합되는 권리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지우고 이걸 유효로 할 수는 있어. 이건 등기 실무 편람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민법상은 무조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때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면요.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먼저 격려된 등기가 유효고 뒤에 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뒤에 행해진 보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이걸 제3자 뭐 A한테 팔아먹었다 라고 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기 있는 병이 을이나 병의 권리가 우선이냐 A의 권리가 우선이냐 따질 때 이건 무조건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A 권리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7월 1일자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이 B한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여기다가 이전 등기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1일자로 을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해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해줍니다. 원래는 이전 등기 여기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B라고 했지, B. B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해줬대요. 정상적으로 등기해주면 여기다가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그래요. 그리고 B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C에게 또는 세 번째 D한테 열심히 여러 가지 해줬어요. 해줬고 갑은 또 이거를 누구한테? A한테 다시 또 팔아 드신 겁니다. 이때 A의 권리와 B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한 거야. 요거는 이제 만약에 7월 1일자로 10일자로 했고 요거는 8월 10일자로 했고 요거는 12월 1일자였다. 라고 할 때 누구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 그럼 누구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는 이 등기가 유효냐, 이 등기가 유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말이죠. 동일인 소유인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 무조건 무효라고 얘기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등기 무조건 무효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이거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 아닙니까?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비록 그 매수인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한 겁니다.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만약에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게 잘못된 등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가 유효인 등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등기도 유효고 이 등기도 유효죠. 이것도 매수인이 등기했으니까 유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이긴 해요. 이때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물일권주의란 말이야.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기록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우리 민법에 오면 일물에는 소유권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이미 유효인 소유권이 있는데 또 다른 유효인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그럼 먼저 있었던 등기가 유효란 얘기야. 그럼 이건 무조건 무효다 그런 얘기죠. 그럼 C하고 D하고는 보호돼 안 돼? 그럼 여기서 A가 보호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씩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갑의 의사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거요. 공무원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업자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사기꾼이 많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짓을 많이 해서 팔아서 드시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이게 부동산업자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 써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거기 갤러리에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등기관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고 나면 얘네들 도망가죠 먼저? 도망가고 없다고. 그럼 뒤에서 공무원들은 제가 무슨 사기를 쳤네 어쨌네 이런 소리 한다고. 어쨌든 간에 여기 중요한 게 동일인 명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했고 그 다른 사람 명의 중에 하나가 매수인 명의일지라도 먼저 경유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죠. 뭐에 위반한 거야?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소유권 보존 등기,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하에서는 무효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효인 등기 있잖아요. 이 무효인 등기는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야. 어떠한 법률 효과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싹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으로 격려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중으로 격려된 등기 중에서 이거는 유효인 등기고 이건 무효인 등기잖아요. 이 등기를 기초로 또는 이 등기의 터잡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터잡았다고. 터잡은 등기는 무조건 싹 다 뭡니까? 무효.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래서 디귿에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의 터잡은 등기는 일권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양쪽 가로 3번은 싹 다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면은 실질적 유효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런데 뭐 그것이 보실 거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내용의 불일치 있죠. 내용의 불일치, 양적 불일치가 있고 질적 불일치가 있고 밑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다지 중요치는 않은데 그냥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A하고 B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했어요. 돈을 빌리면서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얘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했다고. 5천짜리. 근데 실제 등기한 건 3천짜리 해준 거야. 아니면 5천짜리 저당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실제 등기는 7천짜리 해줬다고요. 자, A하고 B 사이의 거래로 인해서 B가 취득한 권리는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이고 그에 대한 표상인 저당권 설정 등기 5천만 원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7천만 원 해줬대. B의 권리가 얼마큼인데요? 5천이죠. 5천인데 등기는 7천 해줬죠. 그럼 B의 권리 여기 다 포함됐어 안 됐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실체와 부합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유효가 되는 거야. 다만 B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5천만 행사해야 돼? 7천 다 행사하는 거예요? 5천만 행사해야 되죠. 실체 권리가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큼만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 해줬대죠. 그럼 B의 권리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 등기는 무효죠. B의 권리가 다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 표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라고 해서 이건 뭐가 돼야 된다고?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B 같은 경우에 성격이 조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유효로 할 테니까 내일 2천 더 갖고 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무턱대고 무효를 하지 말고 내일 2천 더 해와. 그럼 총 얼마 되는 거야? 5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우고 5천 다시 해와 그럴 거야? 아, 이거 놔두고 2천 내일 더 가져와 그럴 거야? 지우고 5천 다시 해와 그럴 거요? 여러분도 나만큼 성격 아주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절대 좋은 성격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듣고 삽니까? 좋습니다. 그게 우리 양적 불일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들은 걸로 끝냅니다. 이거 뭐 새로이 뭔가 줄치고 공부해야 될 거 있나요? 예. 자, 밑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판례 사건 몇 개 이렇게 제가 스토리식으로 엮어 드릴 테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그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갑하고 을이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앞에서 뭐 했어?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하면서 했었죠? 예, 단속 규정.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인 계약인 거야. 토지거래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무효라고 했죠. 예, 이거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럼 얘는 결국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을이 또 다시 병가 저 매매를 저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매매도 유효 아닙니까?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데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에 병하고 또 다시 매매를 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했죠. 타인 부동산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계약, 그러니까 매매가 계약인 거야. 계약법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온다고. 위임, 도급 이렇게요. 뒤에는 다 뭐야? 계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은 유효잖아. 유효니까 얘도 실체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건 등기를 순차적으로 격려되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지?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등기해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은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했죠. 그러니까 저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유효인 등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간생략 등기였거든요. 네, 중간생략 등기. 원래는 등기부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등기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이 소유자, 두 번째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이거 지워줘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것도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럼 현재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돼 있죠. 갑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자식이 내 걸 내 허락도 없이 그냥 팔아 드셨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원래 지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을 거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면 을 거 아니에요. 삼자 간의 합의도 없이 나한테 동의도 없이 이놈이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내가 얘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지?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네. 그럼 기분이 나쁘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일로 와봐. 지금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병이 소유자가 됐죠. 그리고 확 지워졌죠 이게. 이런 상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 그랬더니 갑이 네 그랬죠. 그러니까 판사가 여기 현재 소유자 누구냐? 병이요. 여긴 소유자 누구냐? 병이요. 똑같냐 다르냐? 똑같죠? 순차적으로 하든 이렇게 하든 등기라고 하는 게 현재 권리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지하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을 이름 썼다가 또 지우고 병 이름을 또 써야 되냐고. 그냥 놔두고 이걸 유효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대신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처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판사가 가 임마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거 유효로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패소한 거예요. 을이 집에 가면서 갑이 집에 가면서 참 이상하다. 집에서 생각할 땐 분명히 무효였는데 판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유효죠. 그래서 한번 소송에서 집니다. 또 하나 이제 얘가 소송에서 한번 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왜냐하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잖아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되었다면 유효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죠. 이번에는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을이 제일 이익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을 데려다가 술을 잔뜩 사주면서 어깨 동무하고 친구여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어.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 두드리며 막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이 쓰린 속을 부여잡으면서 등기하러 간다 그러니까 병의 부인이 아니 을 이름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 준다며 왜 갑자기 벌써 등기를 해?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병 부인이 그런 물어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병 부인이 그런 물어보니까 병이 그래. 그냥 내 이름으로 직접 등기 받기로 했어. 그러면 병의 부인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빠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얼마 이익 준대? 이런 물어보죠. 그랬더니 병이 무슨 이익이야? 소주 한 잔 더 먹으면 되지. 그럼 그 부인이 뭐라 그럴까? 대가리 박어 이렇게 되겠죠. 허용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근데 어저께 약속 잔뜩 해놨는데 병이 와서 그들한테 뭐라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야, 마누라가 못하게 한다. 순차적으로 등기하자. 그랬더니 을이 소송 제기하는 거야.
삼자 간의 약속도 엄연한 계약인데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마누라가 대가리 박고 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되는 소리래죠. 예. 삼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삼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또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도 채권자 대위 법령에 따라서 대위해서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왜? 매매 계약이 둘 다 유효니까. 이 사실은 삼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을에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돈은 병이 누구에게 줘야 돼? 을에게 줘야지. 돈 갑에게 직접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어요. 돈도 일로 직접 주라 그럴까? 그랬더니 을이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찐 거예요. 판례 사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10개도 넘게 나옵니다. 이 얘기 속에. 자, 이번에는 얘가 소송에서 한 번 집니다. 얘가 소송에서 한 번 진 건 뭐냐면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노래방 갔다고 아까 그랬죠. 그 열심히 친구 부르는 사이에 자, 을이 화장실을 잠깐 갑니다. 근데 갑이 쫓아나와. 화장실에 쫓아나와서 갑이 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중간생략 등기하면 너한테 생기는 이익이 얼마야?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한다 그래서 전매 차익이 1억 원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5천만 원의 이익이 아닌 거야. 5천만 원의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익 아닙니까? 5천에게 차익을 냈다, 5천만 원의 차액을 냈다라고 하는 건 얘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만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 한 1,000만 원 나온다. 그랬더니 갑이 계산 쭉 하더니 오늘 술값 얼마 빼고 나한테 400만 원 증액해. 안 그러면 협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야 그런 게 어디서 약속해놓고 그랬더니 갑이 그래. 집에 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알았다 치사한 놈.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실 얘는 알아 몰라? 모르죠. 마이크 잡고 그냥 마이크 먹어 그냥 거의 막 노래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갑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어저께 약속한 대로 직접 등기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는 거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노래하고 있는 동안 나하고 을하고는 토일렛 토크가 있었다. 화장실 회담이 있었다. 거기서 얼마 올려주기로 했다. 400만 원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400만 원 올려주기 전에는 너한테 등기 절차 이행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병이 화가 나갖고 아니 삼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지네끼리 별도 합의한 것 같고 왜 난리냐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뭐래요? 난리칠만 하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왜? 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 이후에 매매대금의 증액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0만 원? 그럼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어야 되죠. 당연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한 거잖아. 그럼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매도인은 잔대금을 모두 받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야. 이는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잔대금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잔대금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얘가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사건 4개 갖고 끝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요. 얘가 소송을 제기한 거는 머리를 좀 쓴 거지. 둘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혹시 있다는 거야. 돈 받을 돈이. 줄 돈으로 할까? 받을 돈으로 할까요? 그래 좋아요.
받을 돈이 좀 있다는 거지. 속으로 또 내가 왜 채무자야 그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받을 돈이 좀 있대. 그럼 내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다음 달 받아야 된다고. 다음 달. 근데 내가 돈이 굉장히 궁해. 그럼 여기다 채권 양도하는 거야. 내가 지금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4천만 원에 살래요. 그 대신 다음 달에 이분한테 5천만 원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을 내가 이쪽에 양도하잖아요. 양도하면 채권 양도했던 사실 이분에게 알려줘야 돼. 왜 이분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나한테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채권을 양수한 이분 입장에서는 돈 나한테 갚았는데 내가 갖고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손해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됐으면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통지해주면 그 대항력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등기 청구권도 일종의 뭡니까? 채권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여기다가 양도하고 채권 양도에 관해서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 제기했는데 우리 판사가 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단순히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채권이 아니야. 왜냐하면 혹시 말이죠.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하고 그럼 병은 지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안 하죠. 부동산 처분하고 가지고 있다가 정에게 부동산 처분하고 채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하고 그러면 정도 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 이름으로 등기 안 하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A한테 양도하고 여기다가 양도했으니까 얘한테 등기해줘라라고 통지하고 그럼 B도 그렇게 하고 C도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철거할 때 Z만 지 이름으로 등기하겠다. 그럼 등기부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해줘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복잡하죠 지금? 중간생략 등기 이게 이제 몇 번 들으면 별로 복잡한 게 아닌데 좀 복잡해졌네. 자,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건 내 허락도 없이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됐습니다. 그거죠. 근데 중간생략 등기할 때 얘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란 얘기죠. 유효야. 여기도 병이 소유자라고 돼 있고 여기도 병이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고요. 얘가 소송을 제기한 건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집에서 대가리 받고 온 병이 순차적으로 등기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유효고 이 계약이 유효면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건 당연하죠. 이건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뭐예요?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지네들의 별도 합의죠. 매매대금 증액의 합의잖아요. 매매대금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 하면 그는 당연히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네 번째 소송을 제기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고 얘기했죠. 다만 이렇게 3자 간의 합의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니까 내가 채권 양도 여기다가 할 테니까 동의 좀 해줘. 동의 받았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양도하면서 쟤한테 다시 한번 통지하면 동의 받고 통지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통지만 가지고는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중간생략 등기가 뭔지는 우리 총칙에서 봤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됐대요.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유효겠지만 합의가 없어도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엔 유효하다죠. 매수인 명의로 됐으면 유효고요. 기억은 다 줄쳐놓으시고 넘겨보시면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중간생략 등기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중간생략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3자 간의 합의만 있었을 때 거기 A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3자 간의 합의를 근거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A고요. B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법률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 후에도 유효한 매매계약이 기초해서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죠. 대가리 박아야 정신 차리지 그런 거잖아. 그죠? 이러한 합의는 전원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니은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해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채권 양도 법리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은 니은은 다 줄쳐 놓으시고요. 디귿은 그 타이틀만 채권 양도 법리에 의한 등기 청구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좀 줄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그 위에 있는 4번 판례 있죠? 4번에 있는 판례 하나만 추가적으로 봅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정도를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이제 무효등기의 유형 이거 나오는데 이 무효등기의 유형은 우리가 108조에서 공부하면서 허위 표시로 이미 격려된 그 등기를 나중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 등기도 무효등기도 유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무효등기를 유용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아닙니다. 유용한 그때부터 유효인 등기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더 줄치지 마세요. 거기 108조에서 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등기의 효력. 지금까지는 잘못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들을 공부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 그거 공부해야 되죠. 자, 그거 하기 전에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을 먼저 하는 거죠. 가등기의 효력. 그러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한다. 그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에 또는 그 등기가 본등기인 경우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가등기는 어떤 목적으로 한다 해서 두 가지 담보 목적 아니면 권리의 변동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아까 정교에서 5동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 그럼 얘 정교에서 5동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생기잖아요. 그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누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등기 해놓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가등기인 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는 원래가 가등기는 가짜 등기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뭐라고 접근한다고요? 가짜 등기다. 근데 밖에 나가갖고 가등기는 가짜 등기다 그러면 개망신 당합니다. 그냥 우리 시험장에 갈 때까지만 가등기는 무슨 등기요? 가짜 등기다.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7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매매대금도 완납했는데 좀 싸게 샀어. 그 조건이 뭐냐면 1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일 날 해주기로 한 거야. 이날 등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금은 완납됐는데 그 대신 좀 싸게 산 거예요. 대금은 완납됐는데 등기는 12월 1일 날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뭔가 개인이 잘못하면 손해 크게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럼 이런 거래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가등기 해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12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죠? 가등기를 한 거지. 가등기를 하고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결국은 며칠자죠? 12월 1일자야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권리 변동은 언제예요? 본등기 한때 권리 변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짜 등기라 그랬잖아. 가짜 등기. 그러니까 본등기 한때 권리 변동이 이루어져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며칠이라고요? 12월 1일. 다만 혹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순위는 그래요.
그럼 순위를 꼭 따져야 된다. 그럼 순위는 며칠자죠? 7월 1일자 순위. 중간에 누나가 이런 일을 한 거지. 와서 갑이 가등기 해주고 난 이후에 얘한테 본등기 하기 전에 8월 1일 날 중간에 처분 등기를 한 거예요. 처분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등기했을 때 나중에 12월 1일자로 을이 등기하려고 보니까 중간 처분 등기가 돼 있죠. 이때는 누가 먼저 효력을 누구 권리가 먼저 효력을 발생하느냐 순위 따져야 되잖아요. 순위 따질 때는 어떤 순위에 의한다고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를 갑에게 하죠. 그러면 을 병명의의 등기는 뭐죠? 무효가 돼버리지.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가등기는 무슨 등기라 그랬어요? 가짜 등기라 그랬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의 효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혹시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죠?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에 뭐요?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어요.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하나 있고 혹시 이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말소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순차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아무 효력이 없다. 가등기 자체로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아무 효력이 없다. 쫓아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거 나중에 문제 나오면 틀린다니까.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여러분이 순서 정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잘 해보세요. 가등기 자체로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지금 계속해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앞으로 물어보는 거. 가등기 자체는 뭐 어떻다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가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등기.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고 혹시 가등기인 상태에서 말소가 돼버리죠. 가등기 자체가 말소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순서대로 가등기 자체로는 무슨 효력이 있죠? 아무런 효력이 없죠.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를 보존해 주거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만 청구하는 거죠. 자, 8월 1일 날 병이 등기를 갖추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은 야, 병, 내가 가등기가 있는데 왜 네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이거 지금 제가 10번도 넘게 했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병이 중간 처분 등기에서 병이 등기를 갖추게 되면 여기다가 가등기로서 야, 내 가등기가 있는데 너는 왜 본등기 하냐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으니까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뭐 하는 거지? 12월 1일 날 본등기 청구하는 거야.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얘가 본등기하고 난 다음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 이름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2개 등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의의 등기를 지우지 않으면 을명의의 등기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등기 하면서 이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권으로 지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병은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거죠. 가등기가 있는데도 그래요? 예,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병이 소유권자로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기간 중에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병이 가져가야지.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물건의 소유자 누구냐고? 병이죠, 병. 예, 그래서 병이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이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는데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12월 1일자로 본등기 청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1일 날 본등기 청구할 당시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12월 1일 본등기 청구할 당시의 목적물의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래도 얘는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는 거죠.
본등기 청구하면 본등기 하면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자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 정도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가등기 자체 효력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없다 그래야 된다니까. 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뭐 자꾸만 판단하고 있어. 가르쳐 준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시험장 가서도 문제가 그건 거예요. 가르쳐 준 거 배운 거 가지고 판단 안 하고 자꾸만 모르면서 그냥 그걸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딱 오면 시키는 것만 해. 안 배운 건 몰라. 그리고 시키는 것만 풀어. 그럼 80점이야. 시키는 것만 풀면. 여러분 시험에 10회 때인가 11회 때인가 시설개론이 기술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합격률이 1%도 안 됐어. 1% 전체 합격생이. 시설개론 때문에. 그때 민법도 어렵고 회계도 어려운데 시설개론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근데 거기 23살짜리 아가씨가 붙었어. 23살짜리 아가씨가 붙었는데 정말로 희귀하게 붙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우리 관리 때인가 갔었어요. 23살 먹은 아가씨가. 근데 그 아가씨가 상업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회계는 조금 했는데 민법도 완전히 깡통이고 시설개론도 완전히 깡통인데 그분이 붙었다니까. 시설개론 70 몇 점인가 맞았어요. 그분이 합격자들 환영회 하는데 모이는데 앉아갖고 거기 앉아서 박수 치면서 야, 그 시설개론 어떻게 통과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몰라요 그러더라고. 근데 앉아갖고 근데 시멘트 모르타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기술사 시험 붙었다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킨 것만 한 거야. 시킨 거 이것만 암기해라 그러고 한 거야. 그 70점 맞은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고 들은 건 그냥 들은 대로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고 쓰다가 한번 찍어주고 또 쓰는데도 계속 이때잖아요. 느낌이 그런 거야 여러분. 느낌이 그런 것이지 가등기 자체는 계속해서 무슨 등기요? 가짜 등기야.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예요. 왜 가등기 해줬을까? 둘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부여하고 싶죠, 굉장히.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가등기 했고 이제 본등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어. 나 이거 하나 가지고 10대 번씩 얘기하니 나 이거. 됐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거 가등기 기본서 한번 훑어드리고 이제 본등기 하면 되겠죠? 본등기하고 겁나게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자, 뭐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죠? 자, 수고하셨어요. 네.